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개발협회 경기 동남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성 전문위원입니다. 그 제가 이 방송 강의가 좀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요. 좀 잘 못하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작년에 경영 컨설팅 입문이라는 마이크 볼륨이 작나요? 지금도? 작년에 이제 경영 컨설팅 입문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뭐 이제 다른 의도로 강의를 한 건 아니고 당시에도 아, 볼륨 좀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다른 의도로 이제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법인 경영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업무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느꼈던 점 또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을 좀 도움이 되려는 뜻에서 살짝 정리를 해서 이제 강의를 했던 건데 그 강의가 이제 좀 비공식 강의로 저는 된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어, 공개적으로 좀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네, 그런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라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거 역시도 어, 이렇게 아주 전문적이거나 제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한 강의는 아닌데요. 단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프로젝트 매니저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해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후반부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R&D 지도사로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은 이제 이 책인데요. 네. 이 책을 제가 참고를 했고 이 책에 이제 그 앞부분 챕터 1, 2 정도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식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테일러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손창덕이라는 분이 이제 번역을 하신 건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책 내용이 조금 편하면서도 좀 간략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네.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이렇게 가까이. 네. 됐나요, 지금? 네. 볼륨 조절하는 게 없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분은 괜찮다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볼륨, 네. 네네. 좀 더 크게 방송하겠습니다. 자, 어, 우선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거는 급변하는 이제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다양한 개별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들이 행하고 있는 특수 기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미국 국방부가 복잡한 무기 체계를 관리하기 위해 고안한 관리 기법에서 시작을 하였다고 하고요. 오늘날 모든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선 저희가 감안해야 할 부분들은 일단 비기닝 포인트 시작점하고 엔딩 포인트 끝나는 지점, 그다음에 예산의 한정이라는 부분, 고객이 요구하는 특정한 성과 및 결과가 지정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단기의 조직적 노력을 관리하는 기술이자 과학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의 수행 기간이 길고 내용이 복잡할수록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관리 기법은 더욱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헤럴드 커즈너라는 분이
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냐라는 핵심 질문어를 표현한 건데요. 일 자체가 복잡한가?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고 늘 변화하는가? 주어진 제약 조건이 까다로운가? 사업과 관련된 활동들의 일부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업에 필요한 서로 다른 기능들이 중첩되어 있는가? 요 5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라도 예스라는 부분이 있다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갖추는 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당연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프로젝트 매니저, 즉 저희가 P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PM들이 갖춰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인간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PMI라는 곳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17만 명의 사람들이 PMP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여기서 이제 PMBOK라는 가이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가이드로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PMBOK에 나온 내용들은 이제 우선 프로젝트 통합 관리, 프로젝트 계약의 내용, 프로젝트 수행 계획의 수립, 프로젝트 변화 관리 및 통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범위 관리에서 수행 범위의 정의 및 계획 수립,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 시간 관리, 일정 관리, 상호 연관된 프로젝트 하위 업무의 관리,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저희 PM들의 어떤 해야 될 역할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 뒤 내용도 이제 역시나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프로젝트 원가 관리에서 필요자원 수급 계획, 예상 원가 추정, 예산 관리, 원가 통제.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 품질 관리로는 품질 계획, 품질 보증, 품질 관리. 그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프로젝트 조직 운영 계획, 팀원 확보, 프로젝트 팀 구성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관리인데요. 계획 수립, 정보 전달, 프로젝트 진도 보고, 기타 행정적 제반 절차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 위험 관리는 위험 요소 정의, 위험의 계량화, 위험 관리. 프로젝트 구매 관리는 품위, 구매 업체 선정, 구매 계약 및 구매 계약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일을 성사하는 데 있어서 회사에서 충분한 지원이나 뭐 예산, 뭐 기술력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이 가능성을 높이고 해서 무조건 성공을 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이제 수행 권한과 책임 있는 매니저가 그에 맞는 소양과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PM의 프로젝트 매니저의 중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와 의견을 경청하고 불만을 수렴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 그리고 믿을 수 있고 정직한 사람, 팀원들로부터 신뢰도 얻을 수 있는 사람, 프로젝트 및 사업에 대한 통찰력으로 팀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머 감각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5가지 정도가 PM으로서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은 경청과 설득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조직 운영은 계획 수립, 목표 설정, 분석, 그다음에 팀 구성은 공감 능력,
동기부여, 단결력, 창조성. 리더십이란 부분은 사례를 제시하고 추진력, 비전 제시, 권한위임, 긍정적 사고. 그다음 문제 해결 능력은 융통성, 창조성, 인내, 끈기. 그다음 기술 이해 능력으로는 경험, 프로젝트, 지식 요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하고 제너럴리스트를 이제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현재에서는 어떤 부분에 기술적 능력이 있는 스페셜리스트를 선호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너럴리스트를 더 추구하고 제너럴리스트를 더 선호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제너럴리스트라고는 의미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면은 더 이상 이제 과거의 기술 매니저 역할이 아닌 팀 구성의 주체로서의 역할, 팀원의 멘토나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인간관계 관리 능력이 제너럴리스트한테는 대단히 이제 필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PM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이제 제너럴리스트라는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 관리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의 스킬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스킬, 두 번째가 협상 스킬, 세 번째가 리더십 스킬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제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좀 생략을 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강의 시간에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게 어떤 것인지란 대략적인 그 개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원으로는 이제 공유한다는 의미의 이제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생각을 나눠서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 3요소는 말하기, 쓰기, 듣기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도 이 말하기, 쓰기, 듣기에 있어서는 대단한 능력을 갖춰 필요성이 좀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PM 프로젝트 매니저의 그 커뮤니케이션 형태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공식 문서는 이제 프로젝트 약정서라든가 상황 보고서, 또 비공식적인 문서로는 프로젝트 비망록, 개인 업무 기록 등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공식 구도 전달하는 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비공식 구도 전달로는 뭐 대화를 한다든가 팀 미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형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하기 기술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갖춰야 될 것이 우선 1대1 면담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되고요. 청중들을 상대로 해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 청중들과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습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달할 내용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이 전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뭐 파워포인트를 만든다든가 프레젠테이션 한다든가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하나의 행사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자리가 단순히 뭐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장소를 섭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기획이라든가 과정에 대한 진행 이런 것들이 하나의 행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전반적인 거를 PM이 준비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삼요소 중에 나머지 이제 쓰기와 듣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점이 의사결정을 도와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을 때 사람들 간에 서로 대화를 하거나 그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해답을 찾기도 하고 누군가의 조언을 얻기도 하는 것처럼 이 그 자신의 생각을 자꾸 글쓰기를 실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든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이점은 의사결정을 도와준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듣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동조적 관점하고 하나는 비판적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조적 관점이라는 것은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화자의 메시지를 청중에게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비판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 화자가 얘기하는 전달 방식 중에 단점을 지적하고 화려한 수사법을 제거해서 핵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판적 관점의 듣기 형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에 듣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 동조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의 두 가지 스킬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가 R&D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매니지 어떻게 PM 역할을 하는지, 네, R&D PM으로서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이 내용 역시도 이제 제가 그 실무에서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정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속해 있는 협회는 아시겠지만 한국기술개발협회고요. 이 한국기술개발협회는 100여 명이 넘는 이제 전문위원 단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멘티 기업을 하는 이제 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은 MOP를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 MOP라는 것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술개발협회가 이제 지향하는 내용이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경영에 대해서 경영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MOT의 시대가 이제 가고 이제 MOP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책 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또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든가 코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R&D 지도사, 저희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분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한국기술개발협회와 MOP 지원 기업,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제 기업 담당 전문위원이 이제 매니지먼트를 잘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조금 저희 협회와 정책 자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뭐 일단 정책 자금이라는 것은 그 우리 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관한 기업이 없는 것이 현실이죠. 모든 기업은 정책 자금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충분히 준비를 하게 되면은 선정이 될 수 있고요. 과정이 복잡하다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정확히 이해하면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해보면 투입 시간 대비해서 받는 혜택과 이익은 상당히 큰 부분인 거죠. 그리고 받는 회사만 계속 정치장을 받는 게 아니라 과정과 전략을 알면은 계속 어느 회사든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정되는 아이템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아이템들이 선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지금 읽어드린 이유도, 실제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업체들하고의 그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선입견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해를 시키고 잘 설명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호기심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그냥 뭐 다른 뭐 주변에 아는 업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부터만 시작을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따를 것 같고요. 충분히 이제 이런 선입견, 요 앞서 얘기한 드린 선입견 부분들 포함해서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자금은 종류는 아시겠지만 정부 출연금, 보조금, 융자 지원금에서 이렇게 세 가지 큰 형태가 있고 대략 한
약 20조 원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 많은 기업들이 정책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처음에 MOP를 지원하는 기업하고 담당 전문위원이 미팅을 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협약이라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협약하는 부분부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비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나은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 의미를 짚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좀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MOP 지원 기업하고 담당 전문위원이 미팅을 하게 돼서 그 업체가 멘티 회원 지원 신청서와 그다음에 민간 및 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 코칭 지원 신청서 또는 성공 보장위원 맞춤 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를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서류를 이제 협회에다가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담당 전문위원은 해당 기업에 맞는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이제 협회에다가 로드맵 검수를 하게 되고 그 로드맵 검수하는 과정에서 이 MOP 지원 기업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아이템 기호에 대해서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수가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협약서가 작성이 되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멘토 멘티의 관계에 의해서 R&D 지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또는 뭐 다른 정책 자금에 대한 융자라든가 보조금에 대한 약정을 하게 되면 역시나 협약 후에 일을 이제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요 두 문장이 이제 제가 경험한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우선 이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문서로서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전달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모든 업체와 협약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업체와 협약을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가 의지가 있고 실제 저희가 코칭하는 대로 잘 따라준다고 한다면 가능성은 누구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그 정책 자금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서로 이 일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갈등에 있어서 서로 간에 견해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게 되면 결국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협약이 이제 뭐 취소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애초부터 이제 그런 갈등을 없애는 것이 사실 저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 중에 포함이 되겠죠. 그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다섯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 업체 대표님이나 담당자하고 명확히 요 관계를 미리 정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은 그 업체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뭐 다른 컨설팅 업체다가 내가 의뢰를 해서 맡겼더니 거기는 뭐 사업계획서까지 전부 다 뭐 작성도 대행을 다 해주고 자기는 뭐 처음에 미팅 한두 번 얘기하고 나서부터는 알아서 다 해줬다라는 이제 그런 사례를 얘기하면서 뭐 당연하게 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서로 이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일단 사업계획서 작성의 대행의 여부에 대해서 담당 전문위원이 뭐 작성이 대행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짚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아이템 회의된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심지어는 아이템 자체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 실제로 어떤 아이템도 없으시고 막연하게 그냥 그 R&D라는 정부 과제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다. 근데 우리는 명확한 아이템도 없고 그에 대한 뭐 기술력도 별로 없다. 하지만 하고는 싶다. 이제 이런 이제 상태에서 접근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 아이템 선정이라든가 또 아이템을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또 기술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명확히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 전문위원이 그 해당 업종에 대해서 아이템을 줄 수가 있고 아이템을 심지어 개발을 하거나 뭐 특화된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어, 그거는 좀 예외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저희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 기업체 자체에서도 연구 개발을 하는 부분에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는 부분에도 리서치라든가 뭐 연구 개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몇 개월부터 시작해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정부 과제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템을 너희들과 그러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너희들과 협약을 했으니까 이런 뭐 아이템을 제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다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PM의 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시작과 끝부분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업무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처음부터 짚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저희들이 가치가 있는 거는 이 아이템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동참을 하는 거죠. 그 회사 자체에서 아이템이 있거나 기술력이 있거나 네, 그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회의를 진행하는 능력이 좀 부족을 한다든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이 좀 부족을 한다든가 또 아이템의 그 상황 그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전문위원들은 여러 업체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여러 또 저희 협회의 전문위원단들의 여러 의견들을 제가 취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 실제 그 회사의 R&D 담당자하고 아이템 회의를 같이 하는 과정들을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가치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같이 아이템 회의를 하고 그 업체 대표님이나 그 담당 연구위원 분하고 자주 통화를 하고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짚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루핑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루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서로 계속 이제 핑퐁 게임을 하듯이 계속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스를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회에서 검수받는 것이 과제마다 초암 검수라는 부분이 있고 최종 검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최종 검수와 이 초안 검수하고 최종 검수 사이에는 전문위원과 그 회사의 담당자하고 계속 의견을 조율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지침대로 계속 진행을 했는지 점검도 하고 서로 조율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루핑 과정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해보지 않은 업체라든가 또 이런 루핑이라는 방식을 아예 모르면은 여기서부터가 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업체들은 그냥 우리가 R&D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개요 정도만 주면은 알아서 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가장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제가 코칭을 해주고 자문을 하는 거는 그 회사가 R&D에 성공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제가 전문 코칭을 해주는 거지 모든 일들을 기호 단계로 저희가 완성시켜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저희 협회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이 멘티 기업들에게 단순하게 사업 계획서에 대한 어떤 형식의 폼을 작성해야 된다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에 대해서 고도화 작업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실제로 업체들이 어떻게든 R&D 과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도 그에 대한 가치라든가 또 그거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그 루핑의 방식이란 거를 잘 인지를 못하게 되면은 어,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업체 입장에서 또 불만이라는 게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물론 좋은 결과가 된다면 뭐 좋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핑이나 방식이란 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과제 담당자 네 번째가 이제 과제 담당자와의 업무 진행 방식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썼는데요. 어,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협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요 프로세스대로 아이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초안 작성을 하고 초안 검수를 받게 되고 그 중간에 이제 루핑 과정들이 있으면서 최종안을 작성하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 협회에 최종 검수를 받게 되는 요런 이제 큰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요 프로세스에 대한 업무 진행 방식 자체도 좀 미리 업체들한테 처음에 로드맵을 업체들한테 설명해 줄 때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에서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서로 협조를 하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좀 짚어주시는 게 이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이제 검수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업체들은 전문위원한테 난 초안을 보냈다, 뭐 최종안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초안 검수라든가 최종 검수가 완벽히 이제 통과가 돼야 되고 그 전에 루핑이나 과정을 통해서 전문위원하고 계속 그거를 보완하고 조정하고 수정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좀 들어가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그런 내용들만 넘기고 나서 본인들은 또 회사 일정이 있고 지방 출장이 있고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이제 전문의한테 넘기거나 우리가 왜 그걸까지 해야 된다고 한다든가 약속을 어긴다든가 기한을 어긴다든가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처음부터 명확하게 좀 짚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섯 번째로 이제 협약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약서를 작성을 하지만 또 이 협약서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저희가 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라는 부분들, 또 협약이라는 것을 서로 이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런 페널티가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구두로서도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을 같이 이제 전문위원이 그 업체를 케어를 한다는 것 자체도 서로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보통 이제 컨설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단기적으로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서로 잘 맞는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을 또 같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1년 이상의 이제 같이 파트너로서 좋은 결과를 목적으로 같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불협화음이 되지 않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이제 협약서에 대한 부분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오해가 없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필드에서 좀 느낀 부분 중에서 요 다섯 가지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부분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주로 생기면 요 세 가지 정도 관점에서 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위치, 그러니까 대표가 전문위원을 대하는 자세, 어떤 태도, 이제 이런 것에 있어서 좀 갭이 서로 간에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 것 같고요. 또 대표가 저희 협회를 보는 어떤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도 조금 서로 간에 이제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표의 위치로서 이제 전문위원이 대표를 대하는
어떤 태도나 자세에 있어서도 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협회가 있고 또 멘티 기업이 있고 전문위원이 있으면 이 삼각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느 삼각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갈등 요소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전문위원이 잘 컨트롤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한다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어, 이 삼각형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컨트롤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정리를 하면은 어, R&D 지원, 멘티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부분, 그 다음에 한국기술개발협회 전문위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이 해당 전문위원이 얼마큼 적극적으로 그런 스킬들과 그런 이제 수행 능력들을 가지고 잘 하는지에 따라서 협회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멘티 기업한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좀 일반 조금 프로젝트 매니저의 가장 이제 첫 스텝에 대한 내용이고 또 저 나름대로 이제 R&D 전문위원으로서의 프로젝트 매니저 관점에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좀 이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내용을 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방송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